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눈과 귀가 쏠린 사안입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기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 소식인데요. 저희가 확보한 관련 기사들 또 자료들 보면서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핵심 쟁점이 뭔지, 그리고 왜 1심과 2심 판단이 이렇게 달랐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대법원이 왜 이렇게 빨리 그것도 TV 생중계까지 하면서 선고를 진행하는 걸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지점들이 많죠.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후보가 기소된 이유, 그 발언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게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성남시장 시절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고요. 아, 그 해외 출장 같이 갔던 그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부지 용도를 변경해줬다 이런 취지로 말한 부분. 검찰은 이 두 가지 발언 모두 당선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1심과 2심 결과가 확 달랐다고요? 네. 1심에서는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봤어요.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걸 선고했거든요. 와, 징역형 집행유예면 이게 확정되면 다음 대선은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형량이었죠. 그런데 항소심, 2심 재판부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이유가 좀 중요해요. 단순히 거짓말했냐 안 했냐 이걸 떠나서요. 선거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의 발언을 어디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볼 거냐 이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본 겁니다. 아, 표현의 자유 문제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몰랐다는 발언 있잖아요. 이게 뭐랄까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재판부 설명은 이래요. 어떤 발언을 가지고 특정 뜻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해버리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죄. 그렇군요. 1심과 2심의 시각차가 상당히 컸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인데요. 대법관 12명 중에 과반수, 그러니까 7명 이상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는 거고요. 아, 과반수면 무죄 확정이군요. 반대로 만약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즉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재판하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그럼 다시 재판해야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아까 말씀하신 속도 문제입니다. 맞아요. 대법원에 사건 접수되고 딱 9일 만인 5월 1일에 선고한다니 이건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보통 대법원 사건 몇 년씩 걸리기도 하던데. 네, 엄청 빠른 거죠. 이건 아무래도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 이걸 염두에 둔 걸로 보여요. 후보 등록이 5월 10일, 10일이고 선거운동 시작이 5월 12일이거든요. 아, 정말 코앞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대선 후보 자격과 관련된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주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될 수 있죠. 대법원 스스로 강조했던 633 원칙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1심은 6개월, 2심하고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처리한다. 이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일정상 필요성도 있고 원칙도 지키고. 그런데 TV 생중계는 왜 하는 걸까요? 대법원 자체 유튜브도 아니고 방송사 통해서요?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고 또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대법원 스스로 판단한 거겠죠.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도 나오고 있죠. 저희는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기사에 나온 반응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네, 국민의힘 같은 야권에서는 법의 심판은 당연하다. 또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논평들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 반응들이 있군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이 결정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례적인 선고 속도, 또 TV 생중계 결정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이 사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이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것 자체가 그 복잡성을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특히 몰랐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계찬. 네, 어디까지가 정치적 공방이고 어디부터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허위 사실인지 그 선을 긋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로 혹은 무죄가 나온 상태로 당선이 된다면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아, 네. 그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 조항이 있거든요. 만약 유죄 가능성이 남은 상태에서 당선된다면 이 특권을 적용해야 하냐 마냐 이걸로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게다가 이 후보에게는 이번 사건 말고도 위증교사 혐의 같은 다른 재판들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고가 모든 법적 리스크의 끝은 아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할 변수고요.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네요. 이렇게 중요한 정치인의 재판이 대선 일정에 맞춰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또 그 과정이 TV로 생중계까지 되는 이 현상, 이건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 그리고 정치 현실, 또 국민의 알 권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장면 같아요.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